네, 3월 첫 거래일 라스트 성공 전략 2부 시작됐습니다. 1922.38, 연 저점을 경신하면서 출발했던 코스피가 장중 1921.34까지 밀렸는데 결국 종가는 1928선 정도에서 끝이 났습니다. 1920선 종가로 맛을 본 코스피 3월 처음부터가 삐걱됐다는 느낌입니다. 외국인들 엿새째 팔았고 건설업종은 오늘도 약세였습니다. 자세한 얘기 시황센터 가서 듣고 오죠. 네, 시황센터입니다. 3월 2일 수요일장 마감했습니다. 3월의 첫 거래일이었는데요. 리비아 사태 악화에 따른 유가 급등으로 국내 증시는 또다시 하락으로 마감됐습니다. 거래량도 부진한 하루였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11포인트 내리면서 1928포인트에서 마무리됐습니다. 오늘 출발 또한 1922포인트에서 저점을 형성하면서 출발했는데요. 오전장에서는 그래도 기관 쪽에서 매수해주면서 1930선까지는 회복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오후장 들어서 그러나 낙폭을 회복하지 못하고 1921포인트까지 밀리기도 했는데요. 마무리도 결국 1920선대에서 마무리됐습니다. 수급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오늘까지 매도했습니다. 그 매도 물량은 줄어들었지만 오늘까지 6거래일 연속으로 매도했는데요. 외국인 쪽에서 500억 원 정도, 개인 쪽에서 170억 원 정도 매도했습니다. 기관 쪽에서 1,300억 원 정도 매수했지만 프로그램 통해서도 매도 물량이 줄어들면서 상승으로 이끌기에는 부족한 힘이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도 하락하면서 1포인트 내린 503포인트에서 마무리됐습니다. 오늘 출발 또한 502포인트에서 저점을 형성하면서 출발했는데요. 오전장에서는 반등을 시도했지만 오후장 들어서 낙폭을 늘려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501포인트까지 밀리기도 했는데요. 그래도 500선에 대한 지지는 확인한 하루였습니다. 오늘장 503포인트에서 마무리됐는데요. 수급 내용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기관 쪽에서 발목을 잡았습니다. 20억 원 정도 매도했고요. 개인도 팔면서 30억 원 정도 매도했습니다. 외국인만이 사주는 장이었는데요. 외국인 쪽에서 오늘 장에서는 38억 원 정도 매수했습니다. 네, 이어서 외환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또다시 1120원대 후반에서 공방을 벌인 하루였습니다. 오늘 장 하락하면서 70전 내린 1128원에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네, 리비아 사태 악화에 따른 유가의 고공행진으로 끊임없이 유가 원달러 환율에는 상승 압력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1130원대 위쪽에서 대기하고 있는 수출업체들의 내고 물량이 줄어들면서 결국 장 초반에 1130원대 잠시 올랐다가 또다시 1120원대 후반에서 공방을 벌였습니다. 마무리도 1128원대에서 소폭 하락으로 마감됐습니다. 네, 이어서 유가증권 시장 시총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까지 7거래일 연속 내리면서 91만 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현대차 그룹주가 모처럼 동반해서 상승하면서 현대차가 강보합, 현대모비스가 2.8% 올랐고요. LG화학이 오늘까지 3거래일 연속 상승했는데요. 상승폭 오늘 더 늘려나가면서 3%대로 올랐습니다. 네, 기아차도 2.4% 오르면서 현대차 그룹주가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신한지주와 KB금융이 나란히 1%대로 내렸습니다. 하이닉스도 2.8% 하락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이 1.7% 하락했고요. 서울반도체가 3거래일 연속 올랐는데요. 오늘 강보합권에서 마무리되면서 4만 2천 원대를 다져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SFA도 4% 상승했고요. 다음은 연일 신고가 경신하다가 오늘 장에서는 차익 실현 매물에 4%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메가스터디가 0.2% 반등했고요. OCI 머티리얼즈가 2.5% 올랐습니다. 멜파스도 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3% 상승했는데요. 연고점도 경실한 모습입니다. 네, 이어서 특징 테마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장에서 유일하게 상승한 업종은 보험업종이었습니다. 소비자 물가가 4% 중반대로 치솟자 금리 인상 기대감이 다시 한 번 더 불거졌기 때문인데요. 손해보험주들은 자동차 보험의 손해율이 안정화될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서 상승폭이 조금 더 두드러졌습니다. 네, 이 가운데 삼성화재가 3%대로 올랐습니다. LIG 손해보험도 5% 올랐고요. 메리츠화재도 3.9% 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보험주들은 오늘장 유일하게 상승했습니다. 네, 이 가운데 현대차 3인방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부품주들도 같이 올랐는데요. 현대차가 강보합권, 기아차와 현대모비스가 2%대로 올랐습니다. 부품주인 동양기전이 7.8% 급등하면서 자동차 관련주들이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하지만 건설주와 항공주들은 낙폭을 키워가는 하루였습니다. 오늘까지 하락했는데요. 리비아 사태 악화에 따른 우려감이 여전히 반영돼 있습니다. 항공주들은 유가 급등에 따른 부담도 남아있는 하루였는데요. GS건설이 5.9% 하락했습니다. 금호산업이 6%대로 내렸고요. 아시아나항공은 4.7% 하락하면서 또다시 9,000원대로 내려왔습니다. 2개월여 만에 또다시 만원대 이탈한 모습입니다. 네, 이어서 조선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만만치 않게 낙폭이 크게 키워져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증권업계에서는 2월 지나가면서 수주 모멘텀 또한 둔화될 것이다 라고 경고했는데요.
이 가운데 현대중공업이 3%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한진중공업이 6.8% 하락했고요. 대우조선해양은 오늘 대규모 수주 소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대로 하락하는 약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테마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가가 고공행진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반사이익 기대감에 풍력주와 원자력주, 자전거주는 상승했습니다. 평삼과 유니슨이 상한가 진입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마이스코가 3%대로 올랐고요. 삼저온 레저 자전거주 마찬가지로 10%대로 오르면서 풍력주와 원자력주, 자전거주들은 강한 모습으로 마감됐습니다. 지수가 연일 연저점을 경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IT 부품주들은 연일 신고가 경신하고 있는데요. 아래 보이는 두 종목은 하락 전환으로 마감했지만 전반적으로 모두 신고가 경신한 종목들입니다. 테크노세미캠과 고려반도체가 52주 신고가 다셨었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오늘 연고점 경신하면서 강한 모습으로 마감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제는 전문가 전화 연결해서 오늘 장 어떻게 봤는지 들어보고요. 내일도 장은 계속되지요. 내일 대비책도 미리 세워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은 HMC 투자증권으로 갑니다. 김중원 책임연구원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리비아 사태 여파 오래가네요. 오늘 1920선에서 끝났어요. 네, 뭐 그렇습니다. 그래도 앞서 마감했던 뉴욕 3대 지수가 모두 이제 중동 지역 불안과 국제 유가 반등으로 1% 넘게 크게 하락한 데 반해서 금요일 이제 국내 증시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견조한 흐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는 외국인 매도 규모가 크지 않았던 영향으로 해석됐는데 아무래도 국내 증시가 지난 월요일 지정학적 우려로 이미 상대적으로 크게 하락했던 점의 영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더불어 이제 미국의 리비아 조기 군사 개입 가능성이 부각된 점도 리비아 사태의 수습에 기대를 높인다는 점에서 증시에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한 걸로 예상됩니다. 네. 자,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가 조금 상대적으로 선전한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뉴욕이 그만큼 그 이상 간밤에 빠졌기 때문인데 뉴욕 증시도 참 억울할 것 같습니다. 지표는 좋아도 유가 뛰는 것 때문에 호재가 다 묻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금일 밤에도 뭐 지표 발표가 예정돼 있고 지역 관련 지표가 발표되는데요. 그런 영향보다는 아무래도 그 리비아 사태 추이 그리고 국제 유가의 계속 상승 가능성에 따라 좀 좌우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뭐 짚어볼 건 짚어봐야 되겠죠. 오늘 어떤 지표가 나오는지요? 네, 2월 ADP 취업자 변동 지표가 나오는데요. 현재 전망치는 한 18만 명 정도 전망되고 있고 이전치는 한 18만 7천 명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 뉴욕 증시가 고용 관련 지표가 나쁘지 않아서 금일 밤 발표되는 ADP 취업자 변동 지표도 뭐 증시는 긍정적인 가능성이 높지만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뉴욕 증시는 리비아 사태 추이나 국제 유가 동향에 따라서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자, 근데 유가가 어떻게 될지 지금 정말 아무도 모른단 말이죠. 어떤 전문가께서는 정말 꼭 맞는 얘기, 유가에 대해서는 정말 예상할 수 있는 영역 아니고 대응의 영역이다라는 얘기까지 오늘 남겼었는데 결국 낙폭 과대됐다라고 했었던 건설, 항공, 조선 반등을 쉽게 못하고 있거든요. 낙폭 과대라고 해서 샀었던 개인분들은 지금 기분이 썩 안 좋으실 것 같습니다. 내일장 전략 어떤 쪽에 좀 초점을 맞춰보면 좋을까요? 네, 무엇보다도 좀 사태가 확대된다는 점이 문제가 되는 점이고 네. 또한 이 부분이 어떤 펀더멘털에 관련된 부분이 아니고 정치적인 영역이다 보니까 전망이 좀 만만치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좀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그 현재 중동 지역에서 불거지던 소요 사태로 유가가 말씀하신 것 같이 급등하고 있고 네. 이에 따른 이제 조기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가 부각되고 있다는 점이 글로벌 증시에 좀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근본 유가 상승은 이제 공급 문제라는 그 비용 견인 인플레라는 점은 이제 증시에 아주 부정적인 부분입니다. 다만 좀 긍정적인 부분을 보면 이 공급 문제가 구조적인 공급 문제가 아닌 아무래도 좀 이벤트 성향의 공급 불안이라는 부분은 좀 향후 증시의 반등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고 이런 부분은 리비아와 달리 소요 사태가 아무래도 왕정 국가인 사우디로 본격적으로 확산되긴 쉽지 않을 거라고 전망되고 있는 점과 더불어 이제 중동발 소요 사태가 이벤트 해소 이후에는 좀 반등이 기대된다는 점에서 이제 말씀하신 것 같이 낙폭과대 종목에 좀 기대를 높이는데요. 이제 다만 좀 여러 가지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런 식으로 해외발 악재가 나왔을 땐 어느 정도 지수가 조정받았고 어느 정도 기간이 걸렸는지를 좀 따져보면은 한 5년 정도를 따져봤는데요. 보통 한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사이였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중동발 우려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2월 중순이니까 아무래도 3월까지는 기간 조정이 좀 불가피지 않나
그 이후에 좀 반등 가능성에 무게를 둬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하락폭을 좀 따져보면 그 2월 중순 이후로 따져도 지수가 한 10%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이런 악재로 인해서 하락할 때가 한 10%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그런 점이 좀 고려가 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수준이 코스피 밸류에이션 매력도 한 10배 이하로 하락했다는 점에서 이제 그 본격적으로 어떤 그 낙폭 가대 종목의 매수에 좀 나서기보다는 아무래도 좀 분할 매수하는 전략이 좀 더 양호할 수 있고요. 또 그보다는 조금 더 한 템포 숨을 돌려서 어차피 지수 낙폭이 가대한 만큼 지수가 반등하는 것을 보고 진입해도 그렇게 늦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해외발 악재를 받을 동안은 그 대부분이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견조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해외발 악재에서 그 코스닥 개별 종목들은 어느 정도 별개 문제로 포함된다는 점에서 유망 코스닥 종목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져도 좋고, 이렇게 지정학적 문제나 어떤 이런 해외발 악재로 크게 조정을 받는다면 저가 매수도 좀 고려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유망 코스닥 쪽이라면은 글쎄 저희가 좀 전에 시황센터 가면서 뭐 풍력, 자전거, 원자력 이런 테마들도 역시 오늘 많이 봤었는데 그쪽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쪽은 제가 보기에는 좀 더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려가 부각되고 있지만은 이것이 어떤 그 구조적 공급 문제가 아니라 이벤트 성향이기 때문에 그런 쪽은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이 본격적으로 글로벌로 부각된다 할 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 아직까지는 그 어떤 금년도의 실적을 볼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삼성이나 LG의 그 시설 투자나 이런 것들의 투자 계획이 높은 뭐 반도체 장비나 아무래도 관련 종목들이 그래도 실적적으로 나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갖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쪽 얘기가 아니라 IT 부품주 쪽 얘기였다 이런 얘기신 것 같은데요. 네. 시장이 이렇게 좀 힘이 없을 때 그나마 상대적으로 견조하다라고 느껴지는 게 IT, 자동차, 오늘 분위기 본다면 보험 이런 쪽인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시장이 반등하기 시작하면 오히려 지금 견조했던 쪽은 탄력이 둔화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전세가 좀 뒤바뀔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 점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데요. 이제 그게 이제 결국은 낙폭 가대주라는 것은 유가에 지금 현재로 보면 좀 그 피해를 보는 이제 건설이나 아니면 이제 항공과 같은 부분이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시장 반등 측면을 본다면 분명히 투자가 맞을 거고, 다만 이제 그 어떤 그런 거로부터 좀 한 발 떨어져서 좀 그 장기적인 측면으로 접근을 좀 한다면 오히려 이제 계속 그 실적 기대가 있는 뭐 보험과 뭐 은행 아니면 이제 IT 종목 중에서도 좀 금년도 실적이 좀 확실한 뭐 반도체 장비나 아모레드 관련 종목들, 그런 것들이 좀 상대적으로 좀 나은 편이고요. 예, 결국 어떤 투자의 호흡에 따라서 좀 볼 섹터가 갈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3월 전망하시면서 기간 조정이 될 것 같다, 약간 악재가 한 달 정도는 계속 될 것 같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요. 만약 반등한다면 코스피는 얼마까지 갈 수 있고, 빠진다면 지금 1920선보다 더 얼마까지 빠질 수 있는지 그 밴드대만 끝으로 여쭤볼게요. 네, 일단은 그 역사적 평균이었던 코스피 좀 그 10배 수준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관점에서 저희는 한 1870에서 2030 정도, 그 정도 밴드가 한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3월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HMC 투자증권 김중원 책임연구원의 분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1월에 이어 지난달에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4%대를 이어가며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통계청에 따르면 2월의 소비자 물가는 전년 같은 달 대비 4.5%나 올랐습니다. 이는 지난 2008년 11월 이후 2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며 2월 물가는 1월과 비교해서도 0.8%나 올랐습니다. 지난달 물가가 급등한 데는 국제 유가 급등과 이상 한파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석유 제품 가격이 12.8%나 상승했고, 식료품 등 생활 물가 지수 또한 지난해 2월 대비 5.2% 올랐다고 통계청은 밝혔습니다. 이같이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름에 따라 이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은 더 커졌습니다. 윤중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물가 불안이 2, 4분기 이후에는 차츰 안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장관은 오늘 물가안정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경제 불안 요인이 경쟁적인 가격 인상과 인플레 심리 확산으로 연결되면 서민 생계의 부담이 가중되는 결과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윤 장관은 겨울철 에너지 수요가 완화되고 농축수산물 공급이 정상화되면 공급 측면의 불안 요인은 점차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2, 4분기 이후에는 소비자 물가가 점차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아울러 윤 장관은 물가 안정을 위해 시장 동향 점검을 강화하겠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가계의 씀씀이가 커지고 물가 부담이 동시에 커지면서 소비 활동에 월 평균 200만 원 이상을 쓰는 집이 처음으로 전체 가구의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가구 가운데 소비 지출액이 월 평균 200만 원 이상인 가구는 53.71%로 2009년보다 6.12%포인트 늘었습니다. 한편 한 달에 300만 원 넘게 쓴 가구도 10집 중 2집꼴로 늘어난 반면 100만 원 미만을 쓰는 가구의 비중은 10집 중 1집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이처럼 가계의 소비 지출이 증가한 데는 경기 회복의 영향과 더불어 물가 상승도 한 몫을 차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동 사태 영향으로 올해 첫 2달의 해외 건설 수주 금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의 4분의 1로 급감했습니다. 오늘 해외건설협회에 따르면 올해 1월과 2월 국내 건설사들이 따낸 해외 공사는 모두 62건으로 64억 1,143만 달러 규모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5%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튀니지를 시작으로 이집트, 리비아, 바레인, 이란 등지에서 민주화 열풍이 거세게 불면서 중동 의존도가 높은 한국 건설업체들이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입니다. 건설업계는 최대 시장인 중동에서의 발주가 한동안 뜸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자칫 건설 대금의 회수 문제가 장기적인 골칫거리가 될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상 3월 2일 수요일에 보내드린 라스트 성공 전략 마칩니다. 어제 휴일이었고 3월 2일 오늘이 3월 첫 거래일이었었는데 1930선에서 2월장이 마무리되더니 1920선에서 3월 첫 거래일이 시작됐습니다. 3월 한 달 동안은 계속해서 중동발 악재 때문에 중국의 긴축 때문에 1900선 초반대 머무를 것이라는 기관 조정 전망이 우세한데요. 기관 조정 시에 내가 조정 받을 때마다 저가 매수할 것인지 아니면 짧게 반등만 보고 나올 것인지 투자 호흡은 여러분들의 몫인 것 같습니다. 내일은 과연 어떤 재료로 반등할 수 있을까요? 간밤에 중동발 안 좋은 뉴스만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